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죠. 그런데 이 이재명을 지원하는 이 세력 중에 한총련 같은 또 NL 이런 종북 세력들이 총집결해 있다. 어쩌면 이석기 시즌2다 라는 그런 아주 심층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심층 분석 전문 월간지죠. 신동아에서 보도를 했는데 내용 간추려 드려서 여러분들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 이인영 역시 여기도 혹시 종북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이없는 주장을 독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주장 뭔지 한번 보겠고, 그리고 또 어제 박상학 대표의 자유북한연합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냈던 법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판결을 또 뒤집어서 완전히 또 이 정반대되는 판결이 같은 행정법원에서 나왔어요. 도대체 대한민국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의 운명을 구했던 이른바 재판 거래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또 나왔습니다. 같은 법원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의 판결이 하루 차이를 두고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비방하는 전단을 보냈다가 통일부에 의해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자유북한연합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서울행정법원이 바로 다음 날인 10월 1일 같은 혐의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던 탈북단체 큰샘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9월 3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취소 요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하며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군사 긴장을 고조시켜 평화통일정책 추진을 가로막는다라며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맹렬하게 비판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같은 법원 행정 6부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탈북민 단체인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요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북한 주민에게 식량 등을 전달해서 생명권, 생존권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한 의식 변화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라며 한반도에 긴장 상황이 조성되고 접경 주민들의 생명, 안전에 위험이 야기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도발 위협에 기인한 것이다 라며 북한 정권이 그 행태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행정 6부 이주영 부장판사는 또 북한이 도발 위협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해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북한 체제, 북한 정권의 우호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만이 남을 우려가 있다 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전날 있었던 정상규 행정 5부 부장판사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서울행정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됐습니다. 논란의 판결을 냈던 정상규 부장판사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29기로 판사 임용됐는데요. 연내 방한 예정인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국제사회에 이를 어떻게 보고할지 서울행정법원의 황당한 이중잣대 국민적인 비판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주영 부장판사라는 이분의 즉 행정 6부의 판결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을 내렸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야, 이게 바로 판결이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전날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서 이건 공익을 해야 한다,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 라고 판결 내렸던 그 정상규 조사해보니까 광주광역시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주영 부장판사하고 똑같이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네요. 네, 동기인데 이 사람은 광주광역시 출신. 그리고 이주영 부장판사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은 경기도 안성 출신이고 여성이에요. 자, 그래서 야, 어떻게 그 전남 광주 출신들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보편적인 가치와 조금 다른
조금이 아니고 아주 많이 다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 광주 또는 그 일원의 교육 커리큘럼은 우리하고 많이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제가 좀 있으면 또 이 이재명 관련해서 그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도 광주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가 도대체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과 뭔가 좀 다른 곳인가? 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유엔에서 지금 뭐 이번 연말에 방한해서 한번 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살펴보겠다라고 퀸타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바로 그렇게 반박을 했었고, 또 이런 이 김여정 특별법, 김여정 하명법에 의해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만들어지고 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것 때문에 미 상하원에서 한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가 열렸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 해서 문재인을 불러서 문재인 청문회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라는 이런 계획도 나왔었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청문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미국이 자기네들 예산 셧다운 때문에 완전히 뭐 치고받고 하느라고 지금 문재인 청문회 할 겨를이 없는데 빨리 예산 문제 해결하고 약속한 대로 문재인 청문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말 굴욕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법부가 도대체 북한을 위한 사법부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사법부인지 모를 이런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 행정육부 정말 여기는 대한민국 사법부구나. 이주영 부장판사 어떤 분인지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정말 이런 분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다 1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2심 가고 이제 다 해야 되는데 2심에서 모쪼록 우리 대한민국 맞구나 라는 생각이 공이 나오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법관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공부한 건 아니시죠? 제발 대한민국 법관이 시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북한을 위해서 공부했을 법직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등장하는데요. 통일부 장관으로서 국민 혈세로 연봉 1억 3천여만 원과 장관 의전을 받고 있는 이인영의 머릿속에는 온통 북한뿐인 것 같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북한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자격을 박탈한 상황인데, 이인영이 남북이 손잡고 베이징에 가야 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또 주장하고 나서 논란입니다. 북한이 오직 우리 대한민국만을 타격하기 위한 단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는 소식들이 끝없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인영이 연내 남북 고위급 회담, 베이징 올림픽 계기 정상회담 등을 주장해 또 들고 나와 논란입니다. 이인영은 동서독 통일 31주년을 기념해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일 남북 대화와 제재 완화를 부르짖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 10월 3일 언론 인터뷰에서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위해 서로 진전을 위한 합의를 이루고 기쁜 마음으로 손을 잡고 베이징 올림픽으로 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이를 위한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임박했다 라며 연내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가 말한 선택과 결단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독자 행보에 나서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인영은 남의 잔치에 가서 반갑다고 악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서로 대화와 협력을 위해서 뜨거운 약속, 서로의 진전을 위한 합의를 이루고 기쁜 마음으로 손을 잡고 베이징 올림픽에 같이 가야 한다 라며 차분하게 단단하게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 통일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총동원되어 대북 제재 완화와 대선 전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그야말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격 의지와 능력이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공격 의사를 밝히며 위협하는 적에 대한 무한 러브콜은 평화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이적행위라는 것을 정권 교체를 통해 반드시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 EU의 일원으로서 EU 의회는 전체적으로 의결했죠.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한다. 여기 가서 베이징 올림픽 가는데 분명히 북한은 이 일본 도쿄 올림픽에 무단 불참한 것에 대해서 IOC로부터 2022년 IOC 회원국 자격을 정지당했어요. 그래서 IOC 행사 그 어디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북한 못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결국 이 사람 말은 뭐냐, 남북 단일팀 만들자. 남북 단일팀 만들어서 즉 북한을 우리가 데리고 가면 우리는 못 막을 거 아니냐.
이제 이건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잔치 가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악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손잡고 당당하게 같이 들어가자 라는 말인데 정말 기가 찹니다. 지금 전 세계는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EU의 본진에 들어가서 베이징 올림픽에 남북 단일팀 만들어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들 지원해달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이 이인영의 생각에 대한민국이 있는지 아니면은 오직 북한만이 있는지 정말 의심스러운 자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여당 원내 대표까지 한 이 유력 정치인이다 보니까 뭐 통일부 내에서 힘이 너무 많이 실리죠. 그동안 학자 출신들이 통일부 장관 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센 또 통일부 장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통일부 전체가 또 통일부 산하기관들이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을 저렇게 도와주자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는 등 완전히 통일부 자체가 대한민국 통일부가 아닌 적화 통일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정권 바꾸어서 이런 자들, 여기에 부역했던 자들 전부 속아내어서 발본색원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 또 여러분들 분노에 휩싸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이재명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종북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밀고 있으며 그의 정치적 성장에 추사파, 지하 세력이 존재한다는 심층 분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신동아에서 이와 관련한 보도를 내어서 주목됩니다. 과거 성남시장 이재명은 경기 동부연합, 한총련과 기막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운동권 세력이 강했던 성남에서는 운동권 인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정치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신동아가 10월 4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8월 말 사직한 경기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정의찬 사무총장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정의찬 씨는 1997년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징역 6년에 벌금 20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감형과 특별 사면, 복권되어 더불어 광주연구원 사무처장, 경기도지사 비서관 등을 거쳐 이재명에 의해 지난 4월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가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의해 밝혀지자 사표를 낸 바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선 캠프에는 왜 한총련 출신이 많냐라는 질문이 부쩍 많아졌다라며 민주당 주류는 전대협 선배들이 꿰차고 있으니 한총련 출신들이 틈새를 찾아 들어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절반의 대답도 되지 못한다 라며 이재명 캠프와 극좌 운동권 세력의 연결고리를 설명했습니다. 기사는 NL은 단일 대우가 아니며 북한과 연계를 맺은 루트도 달라서 서로 견제하고 경쟁했다라며 과거 김영환 씨의 민주혁명당 일명 민혁당은 서울, 경기, 전북, 영남을 관할로 삼고 타 지역에는 조직이 따로 있었는데 2013년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은 바로 이 민혁당 재건 시도의 일부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사는 이석기가 이끌던 경기 동부연합은 민혁당 하부 조직 가운데 하나로 이석기가 담당했던 구역이 성남, 수원, 용인 등 경기도 남동부였고 성남은 1980에서 90년대 고속 성장을 이룬 위성도시로 젊은 층과 근로자가 많아 활동하기에 좋은 토양이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지역에서는 운동권 세력, 즉 경기 동부연합과 손잡지 않고서는 협동조합 하나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이재명 캠프 내에 한총련 1기 의장 김재용, 5기 의장 강의원, 이번에 문제가 된 정의찬 등이 핵심 멤버로 참가해 정책 공약을 맡고 있다고 밝히며 이들에게 이념은 장식품일 뿐 본질은 이익집단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계파를 나눠 북한 김씨 일가에 충성하고 대한민국에 기생하며 이권을 뜯어온 자들이 득실거리는 대선 캠프. 이들이 집권하면 어떤 지옥이 펼쳐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니 여기는 왜 이 주사파들이 이렇게 많죠? NL 주사파들 아닙니까? 주체사상파 김일성주의자들입니다. NL 그 자들이 왜 여기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정의찬이라는 사람인데 수원 월드컵 경기관리재단 사무총장 이라는 직함을 맡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과거 전남대 학생회장,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그때 그 1997년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의 범인이었어요. 1997년도에 이종권이라는 사람을
경찰 뿌락치로 오해하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완전히 이 총학생회 멤버들이 때리고 구타, 그래서 고문해가지고 불어 해서 하다가 결국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는데 지들이 또 겁이 덜컥 나니까 이걸 또 증거인멸을 시도했어요. 그게 이제 걸려서 체포됐죠. 살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증거인멸까지 시도했죠. 그런데 그때 재판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김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징역 6년, 벌금 200만 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살인을 저지르고 증거인멸까지 했던 이런 범죄인데 그게 비하면 조금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형량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감형을 해줬어요. 대통령 특별. 또 그걸 또 말반에는 또 사면 복권을 시켜줬어요. 그리고는 그냥 정상인 돼버린 겁니다. 그 자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한총련 1기 의장 김재용, 이 사람은 경기연구원 부원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 그리고 한총련 5기 의장 강유원, 이 사람은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 뭐 하여튼 뭐 이런 자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이석기 시즌2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석기는 결국 뭐 정당 통진당 만들어서 그게 백일화에 까발려져 버렸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완전히 이제 이석기가, 예를 들어서 이석기가 대통령 당선되는, 뭐 그거하고 다를 바가 있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석기가 대통령 당선되는 것보다 더 못한 상황일 수도 있죠. 왜냐? 이런 자들하고 어울리고 있으니까. 이 국제 마피아파 무슨 간부라고 하는데 시장실에 와가지고 다리를 책상 위에 이렇게 올리고 엄지척을 하고 좋다고 또 지금 어깨 손을 갖다 대고 있고, 저도 제가 있는 지역의 경남 양산 시장님들하고 대부분 다 안면이 있었어요. 뭐 제가 양산 토박이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실에 가서 이런 짓 못합니다. 이거 웬만큼 친해서 할 수 없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친형님 뭐 그 집무실 가서 이런 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제 아버지가 제 사무실의 제자리에 와서 이런 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이자가 이재명에게 이런 무례한 짓을 해도 될 만큼 이재명이 뭔가 많이 약점이 잡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무례함이다라고 느껴지지 않은 이재명의 정신세계가 되어 있든지, 그러니까 똑같은 자다라는 생각이 들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이석기에다가 이석기 플러스 이런 깡패들하고 어울리는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이게 돼서 되겠습니까? 자, 대한민국의 40% 국민 여러분,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이념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리고 이석기 그 내란 음모 사건이 나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놀랐습니까? 그런데 그 멤버들이 그대로 다 여기 들어가 있다. 또 그보다 더 센 자들이 들어가 있다. 라는 의혹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대한민국은 정말 국제사회에서 무역으로는 세계 랭킹 10위, 11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정상적인 사람이, 또 대한민국을 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에서 한 사람이 딱 만들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과거가 어땠다 저땠다 절대 말하지 말고, 한 사람 정해졌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씹고 물어뜯고 한 자는 이 자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주변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